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그 철강하고 운송 섹터 담당하고 있는 박성봉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철강 섹터 관련해서 이제 기초 세미나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말씀드릴 내용들은 일단 그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그리고 제품별 종류, 그리고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철강 산업의 약간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흐름들, 이런 크게 이제 세 가지 꼭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철강 제조 공정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공정은 이제 생산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한데, 일단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로 방식 위주로 좀 생산 공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고로 방식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철강의 기본적인 원재료가 되는 철강석 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공정을 다 이제 그 포함을 하고 있는 모든 설비들을 다 세팅을 해놨을 때 저희가 이제 고로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용어로 이제 일관 제철소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고로 방식, 그러니까 일관 제철 방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포스코랑 이제 그 현대제철, 이 두 회사가 이 고로 방식을 국내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공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선,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강, 세 번째가 연주, 네 번째 마지막 공정이 이제 아변 공정인데,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용어가 조금 낯설은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한번 듣고 이런 공정으로 철강 제품이 생산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정이 여기 그 제선 공정인데요. 제선 공정은 이 그림상에 보시면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철강 원재료를 쌓아놓은 거고요. 철강석, 그리고 제철용 원료탄을 쌓아놨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공정이 이제 철강석 같은 경우는 이제 소결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료탄 같은 경우는 이제 코크스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정들은 여기 이 그림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고로라고 하죠. 이 고로 안에 그 장입을 하기 이전에 한 번 더 가공을 해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크스 공정 같은 경우는 제철용 원료탄을 넣어서 대략 한 1000에서 1300도 정도의 뜨거운 온도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구워준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구워주면서 이제 그 고로에 넣기 용이한 상태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코크스 공장에서 가스가 좀 발생을 합니다. 이 코크스 오븐드 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줄여서 이제 COG라고 부르는데, 이 가스가 저희가 그 성분이 타르라든지 그 다음에 경유, 이런 암모니아 이런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화학회사에다가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스를 그 나머지 공정의 이제 열원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 COG 가스를 전환을 해서 소위 말하는 그 수소차의 원료가 되는 이제 수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이 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용광로, 그러니까 고로라고 부르는데, 이 고로 안에다가 철광석과 그 다음에 제철용 원료탄 가공된 코크스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석회석 같은 거를 첨가를 해줘서 이 용광로 아래쪽에 보면 열풍로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열풍로에다가 거의 한 1500도 가까운 엄청 뜨거운 이제 열을 불어 넣어 줌으로 인해서 그 열이 먼저 이제 석탄을, 제철용 원료탄을 녹여주는 거고요. 그 제철용 원료탄이 녹으면서 철광석을 녹여주는 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가 철광석이 함유하고 있는 이 산소 성분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환원제로서의 역할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에 의해서 철광석이
녹음과 동시에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액체 상태인 이제 샘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샘물은 일단은 바로 철강 제품으로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샘물을 저희가 이제 선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용선이라고 부릅니다. 액체 상태일 경우는 용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피그 아이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선철이나 용선 같은 경우는 일단 탄소 성분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불순물들이 상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황이라든지 뭐 규소, 망간, 뭐 인 이런 불순물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고체화시켜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단하게는 만들 수가 있지만 이게 가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공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고 탄소 성분을 낮춰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단계로 불순물들이 조금 제거가 되긴 합니다. 그 불순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석회석과 같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슬래그 형태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불순물들이 여전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이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방식이 이제 고로 방식인데, 두 번째로 좀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 전기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로를 통해서 철강 제품을 생산할 때와 전기로를 통해서 철강 제품을 생산할 때, 저희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물론 작년 올해는 조금 이슈가 덜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탈탄소가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 장기적으로 뭐 한국도 2050년도까지 넷제로로 가겠다고 선언했고, 중국도 206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웬만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2050년도 전후로 해서 이제 넷제로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탈탄소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고로랑 전기로가 이제 대표적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인데, 이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탄소 배출량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조사하는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기로 대비 고로에서 탄소 배출량이 한 4배, 뭐 5배 정도까지도 더 많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 이유가 고로에서 생산하는 방식 공정 중에 이 첫 번째 공정인 제선 공정에서 탄소가 제일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철용 원료탄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그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C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탄소가 그 철광석과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면서 말씀드린 대로 산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C가 이제 산소랑 붙게 되면서 이게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전 고로 공정 중에서 탄소 배출량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주요 큰 철강 회사들이 고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철강 회사들이 이 기존의 그 제철용 원료탄을 가지고 그 철강석을 시키는 방식을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럼 대신에 석탄 대신에 뭐를 산화하는지를 쓰느냐? 그게 이제 수소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가 이제 H2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철강석에서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산소를 가져오게 되면 이게 이제 물로 H2O로 배출을 시킨다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국내 이제 그 철강 업체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수소를 환원제를 사용을 해서 하는 방식을 저희가 이제 수소 환원 제철법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완벽하게 개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뭐 계속해서 열심히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2027년도 전후로 해서 일단 그때까지 개발된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소위 말하는 데모 플랜트 공장을 건설해서 계속 이제 테스트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도 지금 기획상으로는 기존에 있는 오래된 고로들을 뭐 2040년도 전후, 그때부터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다 이제 수소환원 제철법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기존 고로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싹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직 국내에는 기술이 완벽하게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고로 설비를 이 수소환원 제철법으로 전환할 때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데, 뭐 여기 정경련 이런 데서 이제 좀 보고서를 낸 자료를 좀 활용을 해보면 뭐 고로 하나당 뭐 한 2조에서 3조 정도 전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저희 섹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그 투자 비용에 따른 원가가 상승분을 철강 회사들이 좀 떠안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국내 철강 업체들만의 이슈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 유럽에 있는 철강 회사들은 오히려 국내 업체들보다 더 빨리 이 수소환원 제철법으로 전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철강 업체들이 이 비용을 다 떠안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 투자 비용 때문에 철강 제품 가격이 뭐 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는 좀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으로 저희 이제 실생활에 이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정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전로라는 로 안에다가 방금 그 재선 공정에서 생산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순물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탄소 성분이 높은 선철이나 용선을 부어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회석을 조금 같이 첨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 고철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 그러니까 스크랩 고철을 같이 장입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샘물 온도를 뭐 낮춰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고철을 장입하는 비중이 예전에는 뭐 한 10에서 15%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국내 업체들이 이 장입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올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철이 철광석보다는 그러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탈탄소 이슈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철은 이미 철광석을 한번 재선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리사이클링을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 재선 공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로 방식에서 제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재선 공정인데, 고철은 이 공정을 거치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훨씬 더 덜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예전에 한 10에서 15% 정도만 고철을 장입을 전로에 했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 이 비중을 한 20%까지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기획상으로는 추가적으로 한 30%까지 이 전로에다가 고철을 장입하는 비중을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환원 제철법이라는 거는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전환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당시 좀 약간 먼 미래의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어쨌든 앞으로도 꾸준히 단기적으로도 2030년도까지도 꾸준히 줄여야 되잖아요. 한국도 아시겠지만 그 탄소 배출권 이미 거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탄소 그 배출권 무상 할당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또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감수를 하든지 아니면 배출량을 줄이든지 이런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30년도까지 이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이 전로에서 고철을 장입하는 비중을 올림으로써 인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이제 대표 철강 업체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거의 대부분의 생산 설비가 이제 고로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로 중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설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1975년도에 이제 1고로가 이제 완공이 돼서 몇십 년 동안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고로는 이미 이제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이제 오래된 고로들은 이제 셧다운을 할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그런 고로들을 이제 새로운 설비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동일한 고로 방식으로 이제 그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로가 고로보다는 탄소 배출량이 훨씬 더 덜하기 때문에 전기로를 이제 새로 이제 증설을 함으로 인해서 배출량을 2030년도까지 축소를 시키는 그런 방안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 전로에다가
뭐 말씀드린 선철 그리고 석회 그리고 그 고철 이런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그 렌스 같은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렌스에다가 아주 순도가 높은 고압의 산소를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그 로 안에다가 이제 로 안에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한 150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불순물들이 이제 그 산화하는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석회랑 화학 반응을 그러니까 일으키면서 이게 불순물로 제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성되는 샘물은 소위 말하는 이제 불순물이 제거된 저는 이제 깨끗한 샘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업계 용어로 이제 조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이제 크루드 스틸이라는 용어를 붙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강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거죠. 그 재선 공정에서는 아직 강이라는 용어는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사용하기가 되게 좀 어렵기 때문에 강이라는 용어를 안 붙이는데 이 공정부터는 이제 조강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정은 여기 그림상에 보시다시피 이 컨베이어 벨트 같이 생긴 데다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주형이 있습니다. 그 몰드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방금 만든 그런 그 조강을 이제 붓습니다. 그러니까 부은 다음에 여기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에 보면은 냉각기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막 물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끄트머리쯤에 가면은 고체 상태인 반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공정을 이제 연주 공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이제 반제품들이에요. 반제품들인데 반제품의 종류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슬라브라는 반제품이 있고 그리고 블룸하고 빌릿이라는 반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라브는 그림상에 보시면 노란색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평평하고 판 모양으로 생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른쪽 두 개가 이제 약간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게 이제 블룸이나 빌릿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 각각의 반제품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완제품의 종류들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정이죠. 마지막 공정은 저희가 이제 아변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그림상에 보시면 그러니까 위아래로 롤러가 이렇게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 롤러 사이에다가 이 반제품을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두께를 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롤러 사이에 통과를 시켜주기 이전에 이제 표면에 뭐 도금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상에는 이제 위아래 롤러가 두 개만 맞물려 있지만 이 롤러들이 여러 개 이렇게 맞물려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최종 완제품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변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열간 아변 방식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냉간 아변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름에서도 아실 수가 있겠지만 온도랑 연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간 아변은 이제 이 반제품들을 이 롤러 사이에 통과시켜주기 이전에 이제 미리 열 처리를 사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롤러 사이에 통과를 시켜줘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열간 아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냉간 아변은 뭐 이 반제품을 뭐 온도를 뭐 차갑게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온에서 이제 아변을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열간 아변하고 냉간 아변의 그 선후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제품을 바로 냉간 아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제품을 뭐가 됐든 간에 열간 아변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간 아변 된 채로 그대로 제품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열간 아변을 한 번 더 이제 아변을 상온에서 해주게 되면 이제 냉간 아변 제품이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냉간 아변한 제품이 한 번 더 그 프로세스를 공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뭐 단가라든지 아니면 두께라든지 두께를 얇게 만든다라든지 뭐 표면을 좀 더 깔끔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뭐 열간 아변보다는 좀 이제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일간 제철 방식인 이제 고로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철강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제품인 이제 슬라브를 만들고 그 슬라브를 아변을 해가지고 이제 완제품인 이제 판재료라는 제품들을 만드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는 이 고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포스코랑 현대제철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는 고로에서 판재료를 만드는데 판재료는 그러면 이 두 회사만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공정 중에 마지막 공정인 아변 공정, 아변 설비만 가지고 이제 반제품이나 아니면 열연 같은 거를 외부로부터 조달을 해와서 그거를 이제 아변만 해가지고 뭐 냉연이라든지 후판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동국제강이라든지 뭐 KG 스틸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아변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전기로 방식입니다. 전기로는 고로 방식이랑 제일 큰 차이점은 일단 원재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철광석을 녹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철, 그러니까 이미 한번 만들어진 제품들을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기로 방식이 고로 대비했을 때는 탄소 배출량이 뭐 대략 4분의 1, 많게는 5분의 1 정도가 적다.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고로랑 전기로가 분포 그 비중이 대략 한 70% 정도가 고로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고 전기로 방식으로 생산하는 게 대략 한 30%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무래도 기존의 환경에 관련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고로보다는 전기로 비중이 높겠죠. 왜냐하면 배출량이 훨씬 더 적으니까.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로 비중이 거의 한 70% 정도로 반대로 오히려 이제 글로벌 평균 대비 전기료 비중이 훨씬 더 70% 가까이 높은 거고 고로 비중이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 철강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뉴코나 이런 업체들은 이제 전기료 중심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US 스틸이나 이런 업체들은 이제 고로랑 전기료를 병행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로는 제가 고철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국내 전기로는 이제 고철을 가지고 반제품으로 블룸이나 빌릿을 만들어서 그 반제품을 아변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봉연강이라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미국은 전기로에서도 판재료를 만듭니다. 국내는 이제 전기로에서 판재료를 거의 안 만들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기로에서 판재료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이 미니밀이라는 설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미니밀이라는 설비는 기본적으로 전기로입니다. 여기도 이제 원재료가 철광석이 아니고 이제 고철을 원재료를 하는데, 다만 그 일반 봉연강 제품을 만드는 전기로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그 원재료 스펙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고철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고급 고철, 그러니까 일반 봉연강을 만든 저급 고철을 쓰는 게 아니고 좀 비싼 고급 고철을 쓰는 거고, 그리고 그 고급 고철 외에도 이 직접 환원철이라는 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DR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철광석을 아까 전에 제가 그 고로 방식에서 재성 공정 말씀을 드렸을 때 석탄을 가지고 이제 산화하는 반응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녹여서 산화하는 반응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DRI 같은 경우는 철광석을 가공을 하긴 하는데 고체 상태 그대로, 그리고 이 산화환원제로서 석탄을 쓰는 게 아니고 천연가스를 가지고 시켜서 고체 상태 그대로 만드는 게 직접 환원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고급 고철의 약간 대체제로도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DRI는 원래는 이제 고철이 부족한 대신에 천연가스가 풍부한 지역 쪽에서 당연히 그만큼 이제 수요가 그만큼 크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전기로들이 이제 고철도 꽤 많이 쓰긴 하지만 이 DRI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전기로 방식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는 이제 봉연강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로들이 상당히 좀 사이즈가 큰 고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연간 조강 기준으로 생산 능력이 한 300만 톤, 뭐 많은 거는 막 500만 톤, 600만 톤 정도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사이즈가 큰 고로들 중심으로 되어 있죠. 대신 이제 전기로 같은 경우는 국내는 이렇게 뭐 몇백만 톤짜리는 거의 없고요. 이제 몇십만 톤 뭐 이 정도가 거의 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전기로가 진입 장벽이 훨씬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원래 2010년도 이전에는 고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기로만 가지고 이제 봉용광 제품을 주로 생산했던 업체였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 이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제 고로를 연간 4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고로를 3기를 연달아다가 이제 짓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총 투자 비용이 한 10조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이 들어갔죠. 근데 현대제철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모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는 이제 고로에서는 주로 이제 판재류 제품들을 만드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판재류가 뭐 자동차도 들어가고 뭐 가전 뭐 조선 건설도 일부 들어가고 뭐 여러 개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모기업인 현대차가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자동차 쪽은 이제 그 판로를 뚫기가 되게 용이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가감한 10조 가까운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고로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전기로 업체들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한 몇십만 톤 정도 전기로 만드는데 뭐 몇천억 정도 투자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들이 많이 좀 진입을 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제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원래는 전기로 중심의 업체였는데 지금도 전기로만 놓고 보면은 제일 사이즈가 큰 회사고요.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전기로를 통해서 봉용광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봉용광 중에서도 이제 특수광이라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광을 만드는 이제 뭐 세아 그룹 중에 세아 베스트라는 업체들도 이제 특수광 중심으로 봉용광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주로 이제 철근을 만드는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저희 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대한제강이나 한국철강 이런 업체들이 이제 중소형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철강 제품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철강 제품이라고 하면 일단은 탄소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탄소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용도도 당연히 그렇게 중요하겠지만 용도와 생긴 형태에 따라서 이제 크게 판재류와 봉은강이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런 탄소강 말고도 제가 아까 이제 세아베스티라는 업체가 이제 주로 특수강이라는 제품을 이제 국내에서 제일 많이 이제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세아베스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현대제철도 이제 특수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특수강이라는 제품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탄소강에다가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특별한 성질을 첨가를 해서 그 성질을 만들어내는 제품을 이제 특수강이라고 이제 저희가 칭하는 거고요. 뭐 특수강 뭐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인리스 제품도 특수강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라는 게 일반 탄소강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크롬 하고 뭐 때에 따라서 이제 니켈 이런 거를 이제 첨가를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스테인리스인데, 스테인리스는 저희 일상생활에도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대표적으로 후라이팬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테인리스 하면 생각나는 특징이 일단은 녹이 잘 안 쓴다는 거. 예, 녹이 잘 안 쓰고, 그리고 표면도 되게 화려하게 이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게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그렇다시피 뭐 크롬이 됐든 니켈이 됐든 망간이 됐든 텅스텐이 됐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금속들을 첨가를 시켜서 고객사가 원하는 특별한 성질을 만들어내서 판매한 제품이 이제 특수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탄소강이랑 비교해 보면 특수강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사마다 원하는 성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품종인데 탄소강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생산량이 훨씬 더 적죠. 탄소가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강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보면 이 특수강은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몇 개 업체 정도만 전문적으로 이제 특수강을 하는 특성이 있다. 국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세아베스트하고 현대제철 이런 업체들이 중심으로 특수강 제품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그 탄소강으로 넘어가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이제 판재류라는 제품이 있고, 판재류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후판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후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제품 중에 하나의 슬라브를 이제 압연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인데, 건설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긴 해요. 용도가, 전방산업 수요 용도가 건설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또 상징성이 있는 용도가 이제 조선 배 만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상선 뭐 몇백 미터짜리 엄청나게 큰 상선들이 다 그 표면 외피라고 하죠. 뭐 표면들을 다 이제 이 후판을 용접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조선 쪽으로 후판은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열연 강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열간 압연해서 이제 만든 제품인데, 이 자체로도 뭐 건설이나 이쪽으로 좀 꽤 많이 쓰이긴 하지만, 저는 열연 강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간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냉연 강판이나 그리고 강간이나 이런 제품들은 반제품인 슬라브를 압연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열연 강판을 다시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열연 강판의 가격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제품들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저는 중간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판재료 제품 중에서는 이제 가격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이 열연 가격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냉연 강판이죠. 이게 냉연 강판이 어떻게 보면 뭐 철강 제품에 이제 뭐 좀 꽃이라고 하기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 냉연 강판이 기본적으로 쓰임새는 저희가 이제 뭐 가전 제품들, 그러니까 이 냉연 강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컬러 강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주석 강판, 뭐 아연도 강판, 뭐 기타 등등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게 다 저희가 철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철강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색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저희 냉연 제품들이 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가전 말고도 또 하나 중요한 용도가 이제 자동차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뭐 트렁크라든지 뭐 본네트 이런 거가 이제 다 주로 이제 냉연 강판으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냉연 강판만 쓰는 건 아니고요. 냉연 강판에다가 저희가 이제 아연이라는 금속을 도금을 해서 이제 아연 도금 강판이라는 제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자동차용 강판이 어떻게 보면은 만들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되게 좋아야 되죠. 연비를 좋게 만들면 당연히 이제 무게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또 안전성도 또 같이 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추구를 하면서 연비까지 같이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절충점을 찾는 게 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인데, 뭐 국내 업체들은 뭐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그 기술력이 좀 뛰어난 업체들 중에 하나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판재료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강관이라는 제품인데요. 이제 강관은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도관이라든지 가스관 이런 대표적인 이제 배관제 제품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건설 그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이제 기초 작업할 때 들어가는 이제 강간 말뚝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이제 구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제품들은 이제 건설 경기랑 좀 아무래도 연동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배관이나 구조관을 제외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만들고 수출을 꽤 많이 하는 제품이 이 에너지용 강간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에너지용 강간은 크게 이제 송유관은 뭐 당연히 뭔지 아실 거고, 그리고 유정용 강간, 유전관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유전관은 저희가 유전이나 가스전 뭐 이런 거를 이제 시추할 때, 그러니까 땅 팔 때 들어가는 제품을 이제 유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이한 게 한국은 뭐 저희가 뭐 유전이나 가스전이 뭐 이렇게 뭐 활발하게 개발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이 생각보다 이 에너지용 강간을 많이 뭐 만들고 수출을 꽤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봉연강 제품인데요. 봉연강은 봉 모양으로 생긴 형태가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봉연강 제일 대표적인 제품이 철근,
뭐 철근 당연히 아실 거고, 그리고 이 H자로 생겨가지고 이제 이 길게 생긴 게 이제 H형광이라는 제품도 저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주로 이제 건설 쪽으로 주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형광은 저희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소업체, 국내 중소업체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산도 상당히 좀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한번 중국산 저가 철근 때문에 뭐 약간 이슈가 됐던 적도 꽤 많았었는데, 뭐 지금은 중국이 그때처럼 이제 그때 당시에도 중국이 철근을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어서 약간 그런 이슈는 아니었고요. 얘네가 이제 워낙 또 가격을 좀 싸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그 제품 스펙을 좀 안 맞췄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이슈들은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제품들이 여기 이제 뭐 철근이 있고, 뭐 H형광이 있고, 여기 특수광이 있고,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열형 강판, 후판, 뭐 냉형 강판, 그리고 강간, 뭐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오늘 저희 철강 쪽 기초 세미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